자, 투데이 핫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이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다고 하죠. 지구촌이 초긴장 상태에 빠져 있는데, 자, 오늘 좀 자세하게 더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유한 평론가 연결돼 있죠. 최유한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예. 자, 의견이 분분하지만은 지금 델타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한 오미크론이 전 세계를 벌벌 떨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일단 지금 그 전파 상황을 좀 먼저 전해주세요. 예, 일단 뭐 좀 나아지면 스튜디오에 출연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요. 좀 아쉬웠습니다. 참 최유한 평론가님하고 한번 뵈야 되는데. 최초 발견되고 전파되는 상황부터 말씀드릴게요. 예. 이게 지난 11일, 그러니까 11월 11일 최초로 보츠나와에서 19명이 확진되면서 발견됐고요. 그렇죠. 그리고 24일 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99명이 확진되면서 국제보건기구 WHO에 최초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후에 확진된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뭐 유럽에 최초로 감염된 사람이 이집트에 방문했다 온 벨기에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 이외에 모잠비크, 나미비아, 말라위 뭐 쭉 이쪽 아프리카에 방문했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오미크론에 확진됐다라고 나오더니만 이후에 남아공을 방문했던 독일인 3명, 덴마크인 2명, 네덜란드인 13명 뭐 하면서 프로축구 선수니 뭐니 해가지고 대거 늘어나는데 추정컨대 이미 아프리카 지역엔 대거 오미크론 환자가 늘었을 것이다. 말씀드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아프리카는 뭐 예방접종이 아예 안 된 나라들도 있고요. 퍼져나가고 있는 걸로 초기에는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초기 상황이 이제 그런 거고, 예.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뭐 집단 감염까지 생겼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19 이 세변이 오미크론이 아프리카에서 처음 보고되기 전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좀 생긴 게 이미 유럽의 지역 감염이 이루어졌다라는 게 확인됐거든요. 이게 이제 현지 시간 30일 날 오미크론 변이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국이 이제 세계보건기구 WHO 보고하기 전에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9일과 23일에 채취한 샘플 2건에서 오미크론 발견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엔 아프리카 지역에 퍼져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확인되지 않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미 유럽에 확산됐을 것이다라고 지금 이미 이제 발견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막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됐는지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몇 보도에서는 남아공에 방문한 이력이 없는데도 오미크론에 감염되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혹시 이런 네덜란드 사례 같은 그런 이유일 수 있겠네요. 맞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아프리카 지역 이외에 유럽에서 광범위하게 퍼진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지금 일부 국가에서는 계속 지역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별로 보면요, 영국에서도 그렇고요. 영국은 뭐 여기 스코틀랜드라든지 잉글랜드 뭐 이런 지역에서 8명, 9명 뭐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독일에서도 아프리카 간 적 없는데 하는데도 사람이 오미크론에 감염이 됐고, 벨기에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중 10개 나라에서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42건 확인됐다. 추가로 6건은 확인 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 유럽연합 10개 나라를 포함해서 최소 20개 나라에서 오미크론 확인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저 멀리 브라질에서도 2명이 확인됐고요. 이미 지금 지난 28일 기준으로 56개 나라에서 오미크론 확산을 막기 위해서 여행금지 조치를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최유한 평론가님, 예. 이 오미크론이 이게 확산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까? 엄청나게 빨라요. 이게 그래요? 델타도 빠르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있었는데 베타보다 델타가 더 빠르고, 근데 델타보다 무려
5배나 빠르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빨라? 왜냐하면 델타 변이가 점유율 90%까지 올라갔는데 100일 걸렸거든요. 오미크론은 20일밖에 걸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5배나 빠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각국에서 뭐 이렇게 질병 통제센터 같은 데서 이렇게 다 확인을 하고 있는데 오미크론이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는 게 이 속도 때문이거든요. 다만 이런 확산세가 변이 자체의 영향인지 아니면 다른 역학적 원인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역학 조사가 진행돼야 하고 사실 오미크론에 대해서 알려진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말이 다 달라요. 이게 뭐 많이 아프다부터 별거 아니다. 어디 일각에서는 그거 오미크론 그냥 감기기 있는 거밖에 안 된다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오미크론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잘 몰라서 그래요. 그렇죠. 잘 알면은 이거 어떻게 대처하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전 세계가 이렇게 발칵 뒤집어진 것이고요. 며칠 내 WHO에서는 며칠 내에 이 실체에 대해서 발표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비상 걸려가지고 저도 지금 어저께부터 지금 마스크 착용하고 방송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전파 이게 지금 너무 빠르니까 이게 확산세가. 예. 여하튼 사실 그 지난주에는 그 코로나 봉쇄 반대 시위로 유럽이 또 시끌시끌하지 않았습니까? 좀 황당한 소식이긴 하지만 지난주부터 지난주까지 유럽 각국에서는 코로나 봉쇄를 반대한다. 그 시위를 벌이는 바람에 몸살을 앓았죠. 이게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프랑스령의 과들루프, 벨기에, 크로아티아 이 서유럽 쪽뿐만 아니라 헝가리, 체코 등 동유럽 지역까지 봉쇄를 반대한다는 시위가 엄청났어요. 이게 참 신기해요. 뭐 반대 시위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우리나라 정서하고 좀 달라요. 너무 달라. 더군다나 이게 그 반대 시위가 평화 시위가 아니라 폭력적인 시위이고요. 뭐 차량 불태우고 상점 약탈하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참. 이게 다 우리 정서는 맞지 않지만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유럽 지역에서는 이런 것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특히 이거를 정치적 배경이 있습니다. 정치적 배경이? 극단적 정치 세력들, 극우주의자들이라든지 극좌적인 생태주의자들이 같이 결합해가지고 이 정부 정책의 공중보건이 아니라 정치의 통제 수단을 받아들이기 때문이고요. 또 백신 자체가 무슨 자체에 대한 음모론자들이 있어요. 이거 뭐 체내에 마이크로칩 씹어서 뭐 통제 감시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진짜. 예,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봉쇄령을 내리면 시위를 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각국에서 다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위가 또 언제 또 어떻게 터질지 또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 코로나 확진 받지 말라고 방역 수칙 좀 잘 지키고 마스크 끼고 잘 그거 해라. 뭐 국민을 위해서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걸 반대 시위를 막 하고 뭐 음모론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회장이 뒤 배경이다 뭐 이런 소식. 그러니까 가짜 뉴스까지 심각한 우리 정서랑 맞지가 않은데 그쪽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니 그 알려지지 않은 변이가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이제 더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는데 냉정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PCR 그러니까 유전자 증폭 검사로 이 오미크론을 진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긴 하던데요. 초기에는 이 PCR로 진단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가 있었는데 오미크론을 포함한 모든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지금 진단검사로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다만 그 확진자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지 확인하는 데는 다소 돌연 변이가 더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걸린대요. 그래서 당국이 지금 이거를 단축할 분석법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근데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한 달도 채 안 돼서 우려 변이로 지정됐기 때문에 이게 전염력이 얼마나 강한지나 중증도, 백신 효과에 미치는 영향 등 이거에 대해서는 뭐 수일에서 수주가량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어제까지는 얘기가 됐는데 오늘 오전 속보로는 이게 며칠 내에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널리 사용하는 PCR 검사는 다른 변이에서 본 것처럼 이번 오미크론도
지속적으로 감지가 가능하고 또 다른 유행의 검사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WHO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걱정스럽고 겁이 나는 거죠. 예. 그리고 문제는 지금 백신 접종으로 뭐 감염이나 중증 또 사망 위험을 낮출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 문제라는 그런 또 생각이 또 들거든요. 이 부분이 결정적인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의 소위 얘기하는 파이자 쪽에서는요, 이 새 변이 오미크론 감염자가 중증으로 전환하지 않도록 강력한 보호를 제공한, 그러니까 기존 백신이 이렇게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백신이 이제 두 가지의 바이러스 보호막을 형성하는데 첫 번째는 바이러스가 체내 세포를 감염시키지 못하게 막는 항체를 만든다. 두 번째는 감염세포 자체를 파괴해서 심각한 질병을 예방하는 면역세포인 T세포를 만든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 두 개 다가 예를 들어서 오미크론 변이로 항체 기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백신 접종으로 활성화된 이 T세포가 기존의 감염세포를 파괴할 수 있다라고 이제 화이자 측에서는 얘기해요. 화이자 측에서는 이렇게 주장하는데 반면 모더나 측에서는 이 기존의 백신이 오미크론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스파이크 단백질 수가 32개로 많은 것에 대해서 백신 수정이,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백신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기존에 우리가 지금 접종받고 추가 접종받는 이 백신들이 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감염이나 중증, 사망 위험을 낮출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화이자와 모더나 두 쪽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역시 또 연구가 얼마간 진행되어야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존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1차, 2차 또 뭐 추가로 부스터샷까지 맞으신 분들 그 백신들은 오미크론에는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모더나 측이고요. 네, 모더나 측.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화이자 측이고요. 막을 수 있다, 화이자는. 양쪽 다 이렇게 의견이 갈린다니까요, 이렇게.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은 화이자에서 뭐 추가로 백신이 나올 테니까 그걸 또 맞아라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아니죠. 거꾸로 얘기해서 모더나 측에서도 자기들의 개발 중이니까 이걸 맞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또 이 제약사 회장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들 또 백신 팔아먹으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구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믿어봅시다. 이거 참 걱정이네. 아니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 오미크론 의심자가 나왔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나이지리아에 여행 갔다가 불린 40대 부부하고 이들의 지인인 40대 남성 1명 그리고 해외 입국 확진자 2명까지 총 5명이 현재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다라고 최종 확인이 됐어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오미크론에 노출된 겁니다. 근데 특히 나이지리아 방문했던 이 부부가 백신 접종 완료자로 격리 면제 대상자이기 때문에 시설 격리되지 않았어요. 양성 판정 받기 전까지도 이동해서 제한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이제 이렇게 전파가 됐는지 다시 또 이제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아니 이 평론가님, 이 오미크론이 증상이 어떤 겁니까? 이게 뭐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크게 뭐 증상이 다를 것 같지는 않은데 어때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오미크론 감염으로 코로나 증세가 심해졌다 이런 보고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남아공에서 이야기하는 환자들이 주로 피로를 호소했지만 대부분 격리했고 미각과 후각 상실도 없었다라고 이제 보고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로 확인되는 것은 기존 코로나19 델타 바이러스처럼 거기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 중요한 거는 전파력이 더 세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감염 재생산 지수 환자 한 명이 몇 명에 더 이렇게 바이러스 옮기는지 보여준 수치가
이전에는 그 1.47이었대요. 남아공 평균이. 근데 이게 1.93이었다라고 얘기해서 이제 좀 더 전파를 세졌다는 얘기고, 또 오미크론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90% 이상 차지하는데 델타가 100일이었는데 여기는 20일밖에 안 걸렸다. 5배가 빠르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고. 전파력이 무지무지 지금 빠른 거죠. 엄청나게 빠른 거죠. 그러면서 또 다른 이제 이탈리아에는 모 병원에서 이제 델타 변이보다 훨씬 더 많은 돌연 변이를 가진 이 오미크론 이미지를 이제 처음 보여줬어요. 되게 더 훨씬 더 살벌하게 생겼는데 이거 돌연 변이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해서 반드시 더 위험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이 바이러스가 진화하면서 변이를 거쳐 인간종에 더 적응했다. 이런 의미다라고 해석을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처음 발견해서 지금 알려진 지 20일 정도밖에 안 된 상황에서 이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모르니까 더 많이 두려운 겁니다. 예, 맞습니다. 아니, 평론가님, 그나저나 이게 경제가 걱정이에요. 네. 예? 오미크론이라는 게 또 등장해서 또 국제 증시가 또 엄청나게 또 출렁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미국에서요, 이게 그 백신 보급으로 이제 몇 달 전까지는 이제 곧 그 종식이 되면 포스트 코로나 준비하자라고 했었는데, 이게 뭐랄까 그 테이퍼링, 돈 푸는 정책을 이제 규모를 축소한다고 하잖아요, 미국에서. 그게 이제 시장에는 좀 악재거든요. 거기다가 오미크론 등장까지 드니까. 그렇네. 시장에서 얘기는 더블 펀치 맞았다. 원투 스트레이트 막 이렇게 맞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뉴욕 증시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도 뭐 1.9% 떨어졌고요. 스탠다드 앤 포어스 500 지수도 1.90%, 나스닥 지수 기술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1.6% 내렸고요. 이런 상황에다가 테이퍼링, 그러니까 돈 푸는 정책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이런 부분이 원래 이제 지난달부터 매월 150달러씩 매입 규모 줄여서 내년 중반쯤에는 다 정리한다라고 계획을 밝혔었는데 이게 오미크론 등장하니까 이 시장 불확실성이 확 쫄아버린 거죠, 다들. 하여튼 경제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게 오미크론에 대해서 뭐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지도 못하는데 벌써부터 아까 뭐 주식 현황 말씀드렸지만은 또 실물 경제에 영향을 또 미치고 있잖아요, 지금. 당장 그 영향 미치는 게 여행, 관광, 이벤트, 여행 항공 쪽. 진짜 저 평론가님 혹시 대형마트 같은 데 가보셨어요? 백화점이나 최근에. 대형마트 저 요즘 방송국하고 저 사무실밖에 안 나가요. 제가 최근에 한번 또 이렇게 대형마트 어쩌다가 이렇게 뭐 시장 보러 가는데 가면은 여행 코너 같은 데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여행사 같은 데 이렇게 상담 받는데. 그런 데는 그냥 아예 그냥 속칭 다 이렇게 직원이 없어요. 직원이 없습니다. 이게 뭐 여행 쪽은 완전히 그냥 큰일 났습니다. 뭐 다 없어지는 분위기라서. 그래서 지금 근데 거꾸로 얘기해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진 데다가 세계 경제 부양책들은 어느 정도 회복된 점을 감안하면 오미크론 타격이 예상보다 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예를 들어서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데 해석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워낙 그 세계 경제가 허약해진 상태에서 이게 오미크론까지 등장하고 미국의 테이퍼링이니 뭐니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휘청휘청거리고 있고 유가도 그래서 막 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럴 때에서 개인 위생 개인이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우리가 다 챙기면서 여행도 안 가고 모임도 안 가고 그렇게 그러다가 이제 위드 코로나가 이제 돼 가면서 자영업자분들도 이거 뭐 빚은 지금 많이 늘었지만은 어떻게 됐든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됐으니까 거리두기도 이제 좀 완화가 되고 뭔가 이제 좀 다시 좀 어떻게 일어나 보려고 지금 일어나는데 지금 오미크론이라는 게 터져서 이게 지금 미워요. 오미크론이 미워요. 이게 뭐 엄청나게 뭐 여유가 있는 분들은 뭐 상관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가게 하나로 생계 유지하는 그 생계형 자영업자분들은 진짜 이게 참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걱정이 나아지면 스튜디오 출연하겠습니다. 오미크론 지나면.
그러니까 뭐 이러다가 뭐 우리 뭐 메타버스로 방송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아무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론가님. 예, 감사합니다. 네, 최요한 시사평론가였습니다.